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 늦게 눈을 떴습니다. 부랴부랴 세수만 대충 하고 추리닝 차림 그대로 집을 나섰죠. 택시를 잡아 타고 20분 만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차도록 뛰어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덥석 붙잡더니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너 김은수 아니냐? 어머님? 참나 세상에, 이제 하다하다 호텔 앞에서까지 널 보게 되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네가 이런 큰 호텔에는 웬일이냐? 뷔페라도 사 먹으려고 온 거냐? 저기 어머님, 저 훈정 씨랑 이미 헤어졌잖아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건 좀 아니지 않으세요? 이거 봐라. 여기서 학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네? 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교養과 품위가 없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면 안 되지. 저를 붙잡은 여자는 한때 결혼까지 결심했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연이 끝난 지 오래였고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호텔 입구에서 저를 알아보자마자 제 팔목을 움켜쥐고는 그 자리에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저기 어머님, 이거 놔주세요. 저 지금 가봐야 합니다. 아, 서비스업 한다더니 이 호텔에서 청소라도 하나 보네. 뭐가 됐든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것 봐라. 너 어느 부서에서 일하니? 내가 호텔 대표랑 친분이 있어서 너 같은 거 하나 잘라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럼 해보세요, 어머님. 야, 어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해야지. 제가 어머님께 당한 게 있기도 하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사과는 못 드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너 오늘부로 이 호텔에서 잘릴 각오해라. 어머님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듯 놓더니 일행과 함께 호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제 이름과 함께 독한 말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런 여자 만난 게 인생 최악이었다는 둥 온갖 욕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며 그 목소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제 뒤통수를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님을 처음 뵌 건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은수라고 합니다. 어머, 아가씨가 우리 훈정이 애인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네. 내 아들이 반한 이유를 알겠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님이 왔는데 차도 안 내왔네. 잠깐만 앉아있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도울 건 없고 저기 내가 성질이 좀 급해서 그런데 질문 좀 먼저 해도 될까?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물어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지 채 1분도 안 돼요. 저는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어머님의 첫 질문을 받았습니다. 은수 씨라고 했지? 하는 일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 아,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어머님. 서비스? 그럼 서비스 관련 학과를 나와서 일하는 거야? 아니요,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졸이라고? 요즘 세상에 고졸이 아직 있긴 있나? 참 별일 다 보네. 그 순간 어머님의 표정은 확 굳더니 제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이번에는 남자친구를 매섭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야, 이훈정. 넌 도대체 눈이 어떻게 달린 거야? 여자 하나도 제대로 못 골라? 어디서 고졸 따위를 데리고 와? 내가 대학 교수인데 고졸이라니, 한심한 놈. 엄마, 말을 왜 그렇게 막 하고 그래? 요즘 대학 나와도 취직 못해서 힘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놈아, 내가 말한 건 서울대나 명문대 출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지. 고졸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 사람이 기본 교양을 갖추려면 대학은 최소한의 옵션이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은수 지금 무안에서 고기도 못 들고 있잖아. 그리고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려고 목소리를 높이자 예비 시어머니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또 다른 질문을 꺼내셨습니다. 어휴, 속 터져 죽겠네. 그래, 그럼 회사는 어디 다니나? 숙박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숙박? 설마 모텔 프론트나 청소 같은 거 하는 거야? 네? 됐어. 보나마나 변두리 모텔 같은 데서 일하겠지. 아휴, 기가 막혀. 그럼 사는 곳은? 부모님은? 집은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이고 부모님은 아버지만 계세요. 그럼 호라비 밑에서 자랐다는 거네? 그 말에 차마 참지 못한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냐? 너는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는 다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은수 씨, 우리 아들은 대학 잘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지금 과장자리야. 나는 대학 교수고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 하지 않겠나? 말끝에 비웃음을 섞은 채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 더 물을게. 아버지는 뭐 하시나? 아버지도 서비스업에 종사 중입니다. 또 서비스업? 나이가 있는데 뭐 모텔에서 빨래라도 하는 건가?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쪽팔리니까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겠지. 그래, 말하지 마. 안 들어도 대충 그려지니까. 네가 어떤 집안의 딸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벌써 눈에 훤하다. 그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치 본인 체면을 짓밟혔다는 듯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고졸이 들어오다니 교수 체면을 싹 다 긁어먹네. 아휴. 만난 지 고작 5분 만에 어머님은 저를 당신의 잣대로 재단했고 커터칼로 종이에 선을 긋듯 제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은수야, 엄마가 이러는 거 미안해. 그런데 네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버님도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줘. 그래야 엄마랑 조금이라도 말이 통할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사실 남자친구조차 제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 상견례 때 밝히겠다고 미리 말해둔 상태였죠. 난 다 오픈했잖아. 이제 말해줘도 되잖아. 자기가 솔직하게 말해줘야 엄마가 고민이라도 할 테니까 알려줘. 그 순간 어머님이 냉소 어린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텔이 아니라 술집, 노래방 뭐 그런 데서 일하는 거 아니야? 거기도 서비스업이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랑 약속한 게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상견례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허이구, 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상견례라는 귀한 자리에 맞춰서야 말해? 너랑 네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어. 고졸딱지 달린 애가 하는 일이 뭐 잘나겠니? 네가 교양 없고 예의 없는 건 이미 확인했으니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차 한 잔 주기도 아까우니까 그만 나가라. 남자친구가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냥 내보내겠다고? 은수 나랑 결혼할 여자야. 넌 입 좀 다물어.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걸 주워서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니? 네가 내 입장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대학 교수야, 교수. 엄마 전문대 교수잖아. 나한테는 대단하고 존경하는 엄마지만 세상에 내세울 만큼 엄청 대단한 건 아니잖아. 엄마, 그동안 사람 무시하는 거 심해 보였는데 내 여자친구한테도 이럴 줄 몰랐어. 뭐? 이놈이 기껏 키워놨더니 감히 엄마한테 별거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내 인성을 노네? 야, 너도 당장 나가. 엄마, 우리 진짜 끔찍하게 사랑해. 못 헤어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세상 절반이 여자야. 조금만 돌아다니면 은수 씨보다 예쁘고 학벌 좋은 여자 널리고 깔렸다. 너 한 번만 만나봐라. 금세 잊는다. 그리고는 제 쪽을 번개처럼 찌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는 거야? 네? 나갈게요. 실례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교수님이라고 불러. 네, 교수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작 몇 분 만에 욕만 잔뜩 얻어먹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상처만 들고 나온 셈이었죠. 평소엔 나름 당당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머님의 매서운 막말 앞에서는 그 모든 자존심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길가로 나오니 두 다리가 덜덜 떨려 한 발짝 떼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근처 벤치에 털썩 앉았고 잠시 뒤 문을 닫고 따라 나온 남자친구가 제 옆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저래. 까칠하게 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정이 좀 들면 의외로 잘해줄 거야. 훈정 씨, 다음에 어머님을 만날 수나 있겠어? 나도 감정이 이렇게 상했는데 솔직히 또 마주할 자신이 없어. 진짜 미안해, 은수야. 내가 우리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끝내자는 말은 하지 마. 헤어지자. 진짜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은수야, 네가 상처받은 거 나도 잘 알아. 우리 엄마가 무리한 것도 인정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평생 잘할게. 제발 용서해줘. 우리 이렇게 말로 붙잡아봐야 의미 없어. 아까 어머님 말씀 똑똑히 들었잖아.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님 눈을 보니까 쉽게 마음 바꾸실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나도 훈정 씨 어머님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자기야, 그러지 마. 이미 마음 정했어. 괜히 우리 아빠한테 인사하러 가서 더 난처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나 돌아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 은수야, 은수야. 그가 절박하게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도로로 걸어나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자 창밖으로 그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마루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녀왔냐? 어땠어?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왔어. 다음에 또 보면 보는 거고. 무슨 말이 그래? 잘 안 된 거야? 그냥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우리 딸은 무시한 건가? 아니면 은순이가 시어머니 될 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빠, 나중에 얘기할게. 미안. 어머님의 막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엔 아빠가 받을 상처가 눈에 보여서 저는 애써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잘라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 밤새 뒤척이며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일 거라 믿고 꿋꿋이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퇴근하고 집 앞 골목을 도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훈정 씨였습니다. 내가 맞게 찾아왔네. 집을 바래다 줄 때 백삼동 쪽으로 걸어가는 거 보고 긴가민가 했거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헤어진 거 잊었어? 은수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 우리 엄마가 그날 컨디션도 안 좋고 학교에서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말실수를 한 거라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러니까 우리 굳이 헤어질 필요 없잖아.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막말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 기분 안 좋으면 막말 계속 들으란 거네? 난 싫어. 그만둘래. 자기야, 한 번만 봐주라.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싫으니까 그만해. 나 이미 결심했고 정리도 끝냈어.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그날만 그랬던 거라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나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니까 그만 가. 그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결혼도 허락하겠다고 남자친구가 말해주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진 채로 시간이 흘렀지만 남자친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매일 울고불고 매달리기를 반복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제 발목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랑 결혼을 못하면
그냥 사는 걸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하며 오열했죠. 알았어. 다시 만나보자.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무릎 다 까지겠다. 뭐, 은수야, 진짜지? 너 지금 한 말 취소 못한다? 알았으니까 어서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드디어 은수 화가 풀렸네. 자기야, 고마워. 그가 일어나더니 은근슬쩍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동안 버티던 제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듯했지. 어머님과는 당장 다시 만날 마음이 없어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도 그게 낫겠다 동의했죠. 며칠 뒤 퇴근길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이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후 드라이브를 하다가 문득 보고 싶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훈정씨, 나 영화 보고 싶어.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있는데 그거 보고 싶다.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 안 될 거 없지. 극장은 한산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보니 관객이 거의 없었죠. 게다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저예산 외국 영화라 관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팝콘을 우걱우걱 씹으며 영화 시작을 기다리던 그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제 얼굴을 강하게 스쳤습니다.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고 몸이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가 귀에 쏙 박히는 잊을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이것들이 헤어진 줄 알았더니 여지껏 몰래 만나고 있었네? 엄마, 여긴 웬일이에요? 그리고 은수는 왜 때려요? 내가 친구 따라서 극장에 왔는데 너희 둘이 들어오는 걸 보고 따라 들어왔다. 참나,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이야. 야, 김은수, 그때 분명 내 아들이랑 헤어진다고 하지 않았어? 한동안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잠시 후 상황이 인지되었고 어머님의 말이 비로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도 괜찮다고 하셨다면서요. 누가 그래? 훈정이가 그러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사과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무리하게 말씀하셨던 거 사과하고 결혼도 허락해준다고 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무리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네. 난 그냥 현실을 똑똑히 보라고 알아듣게 말해준 거야. 그리고 너 그때 헤어지겠다 알았다고 나갔으면서 뒤에서는 내 아들이랑 몰래 만났어? 또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한다고? 결혼을 허락한다고? 내가 돌았냐? 저는 어머님이 사과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훈정씨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서 그 모습에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뭐라고? 내 아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아우, 한심한 놈아. 네가 어디가 모자란다고 이런 하찮은 기집애한테 빌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하등한 인간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굴어?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자존심을 버렸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히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챘습니다. 이 불려시 같은 기집애야.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조종했길래 무릎까지 꿇게 만들어? 하찮고 볼품없는 집구석에 고절 따위 주제에. 아우, 못 참겠다. 오늘 네가 분수도 모르고 깝친 죄로 내가 아주 뼈에 새기게 교육을 해주마.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너를 봤는데 팝콘 처먹으면서 영화나 편하게 보게 해줄 줄 알았냐? 따귀가 터질 때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했습니다. 극장 안에 있던 몇몇 관객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희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광분한 어머님은 말리던 남자의 뺨까지 후려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은수도 모자라서 왜 엉뚱한 사람까지 때려? 진짜 미치겠네. 남자친구가 몸을 던져 어머님을 붙잡았고 그 틈에 저는 관객들의 부축을 받아 극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쪽 뺨에 손을 얹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이 얼굴을 보신다면 놀라실 게 뻔해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집으로 향하며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파서 며칠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다음 날 월차와 연차를 내서 며칠 쉬겠다고 했어요. 제 얼굴이 나가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친구 집에서 얼음찜질을 하면서 누워만 있었네요. 남자친구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했고 다시는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얼굴이 제 모습을 찾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무슨 큰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리질을 하며 그런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몇 번 집 앞에 찾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따귀를 날리면서 꺼지라고 욕을 박아줬어요. 그도 자기 엄마가 한 짓 때문에 더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느꼈는지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고 회사에 큰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고 말았죠. 아침에 늦잠을 잤답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택시를 타고 급히 달려갔고 호텔 입구에서 어머님을 마주쳤던 것입니다. 행사 시작 전 저는 황급히 탈의실로 들어가 행사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서둘러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파우더가 얼굴에 고르게 먹을 틈도 없이 눈썹을 채 다 그리기도 전에 손이 바쁘게 움직였죠. 시간에 쫓기는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쳤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를 피해 저는 직원 전용 계단을 타고 행사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전자담배를 입에 문 채 계단 난간에 팔꿈치를 걸치고 있던 어머님을 말이죠.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아래에서 올라오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뷔페 먹으러 온 거 아니었어? 하긴 여기가 비싸긴 하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만. 숙박업소라길래 난 당연히 모텔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호텔이었네. 요즘은 고졸도 이런 데 취직할 수 있어? 아, 설마 정규직은 아니겠지? 계약직이겠지 뭐.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담배 넣어주세요. 전자담배는 괜찮아. 불날 일도 없고 냄새도 무향이라 괜찮거든. 전자담배도 금지라고 저기 안내판에 쓰여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직원 전용 통로입니다. 손님은 출입이 안 돼요. 참 더럽게 말 많네. 오늘 너 보니까 내가 그동안 꾹 눌러 참았던 승질이 끓어오른다. 내 아들이 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걸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리고 넌 머리가 없니? 내가 너 같은 걸 다시 받아주겠다고 사과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님 아들이 간절하게 빌면서 진심처럼 말했으니까요. 저도 그 말을 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넘어간 거겠죠. 아무튼 저도 후회합니다. 이게 지금 내 속을 긁네? 너? 오늘 보러 여기서 잘리고 백수되고 싶어? 어머님, 아니 교수님, 저희 호텔은 전자담배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끄지 않으면 보안팀 불러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비죽었더니 제 얼굴 앞에 대고 길게 연기를 뿜었습니다. 자, 피웠다. 어쩔래? 보안요원? 불러봐. 고졸 따까리가 어디 감히 나를 조치하겠다고 해? 그래요. 전자담배 마음껏 피우세요. 저는 상관 안 하고 갈 테니까요. 비상계단을 올라 철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는 순간 어머님의 손이 번개처럼 제 머리채를 잡으려 뻗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손목을 낚아채 막았습니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실컷 때렸으면 됐지. 오늘은 왜 괜히 시비세요? 고졸의 인간도 덜 된 네 주제를 좀 가르쳐주려고. 이 싸가지 없는 거사. 호텔 직원 주제에 나 같은 거물급 손님한테 똑바로 눈 뜨고 대들어? 이거 안 놔? 놓으면 또 손찌검하시겠죠? 교수님, 저 오늘 행사 때문에 화장도 머리도 세팅해 놓았거든요. 망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힘 빼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럼 이 손 놔드리겠습니다. 역시 가방끈이 짧으면 하나만 생각하네. 손이 안 먹히면 이걸 쓰면 되지. 그 순간 어머님이 구둣발을 번쩍 들더니 제 종아리를 치려는 듯 휘둘렀습니다. 저는 즉시 발을 옮겨 그녀의 발등을 짓눌렀습니다.
이러면 못 쓰시겠죠? 가방끈 짧아도 이렇게 요령은 있습니다. 이거 놔! 이 싸가지 바가지의 교양 없고 무식한 기집애야. 못 놔요. 교수님이 지금 행패 부리고 계신 거라 보안요원 부르면 바로 쫓겨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 그럴 시간도 아깝네요. 교수님, 볼일 잘 보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거기 안 서! 저는 철문을 열고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목에 아직도 서늘한 소름이 돋아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보지 않았어요. 이윽고 행사장에 도착해 차례차례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갑게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자연스레 귀빈석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자리 한켠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더군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제가 참여하는 행사에는 오지 않으시길 바랐는데 역시나 제 바람은 빗나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후원자의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 전국의 여러 대학교에 후원금을 지원하고 추후 그 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넓은 홀 안은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으로 단정히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서 셔츠깃을 여미는 손길과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잠시 후 학회장님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후원자들의 아침에 오신 귀빈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좋은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오늘은 김성수님의 43명의 후원자분들 그리고 21개의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무대에 모셔 짧게나마 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호명된 후원자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광스럽다, 보람을 느낀다 같은 인사를 전했고 이어 후원받는 대학 관계자들도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그중 한 대학의 관계자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속으로 저런 인간이 다니는 대학교에 후원은 아깝다라는 생각에 스쳤지만 곧 대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이윽고 학회장님이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후원자 중 한 분이자 이 호텔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대표가 무대에 올라 약 3분 동안 감사 인사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고 내려오자 학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귀빈 여러분, 혹시 이 후원 행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호텔 대표님의 따님이자 사무국장님이 처음 기획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주최자이기도 하죠. 김은수 사무국장님의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귀빈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들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한 뒤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멘트를 꺼내려 했는데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분들이 선정한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해온 말을 죄다 까먹었네요. 제가 일부러 웃으며 말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곧장 박수 소리가 퍼져나왔습니다. 덕분에 제 어깨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박수를 받으니까 긴장이 한결 풀리네요.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빨리 아빠의 일을 배우고 실행하고 싶었거든요. 공부는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배우는 것보다 아버지께 직접 그리고 선배들에게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갑자기 그 시절이 문득 떠오릅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등록금을 내어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대표님이신 아빠께 제가 대학을 가지 않으니 친구의 등록금을 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돈 때문에 대학을 못 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당연히 등록금을 내어주셨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언젠가 형편이 어려운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때부터 후원하는 일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을 품은 분들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일을 추진해야겠다고 마음속에 수없이 다짐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호텔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사무국장 자리에 앉게 되니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함께 좋은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께 전달되는 후원금은 학생들을 위해 부디 투명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할 말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학 회장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다음 순서를 차례차례 진행했죠. 그 후 행사가 마무리되자 귀빈들이 서로 악수를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준비해둔 간식을 나누며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즐기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은 웃음과 대화 소리로 가득했고 한동안 따뜻한 온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악수를 나누고 여성 후원자들과는 서로 포옹을 하며 짧은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다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히 성함을 잊는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머릿속을 바쁘게 굴리면서도 표정과 말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그렇게 한참 바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익숙한 눈매와 얄미운 표정, 어머님이었습니다. 은수야, 너 여기 사무국장이었어? 아버님이 이 호텔 대표님이라고? 예, 왜 말을 안 했니? 아빠랑 약속한 게 있었어요. 제가 호텔 대표 딸이라고 하면 재산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제 일이나 가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교수님께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이유는 교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은수야, 내가 요즘 화가 많아서 괜히 엄한 데다 화를 내고 그랬다. 난 사실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 교수님, 저 더는 할 말 없으니까 다른 분과 인사를 나누시든 간식을 드시든 하세요. 제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네가 많이 기분 상했던 모양이구나. 은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아들 훈정이가 너 보고 싶다고 날마다 울고 그래. 그러니까 두 사람 다시 잘해봐라, 응? 그 순간 아빠가 인사를 돌다가 제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은수야, 이분 누구니? 인사 좀 시켜줘. 아빠,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은수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무나가 어디 있니? 어서 소개해 주렴. 아빠, 훈정 씨 어머님이에요. 뭐? 훈정이 어머님? 아빠는 그 이후 제가 훈정 씨와 헤어진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별한 직후 친구에게 전말을 들으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 빼놓지 않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빠는 어머님을 마주하자마자 얼굴빛이 단숨에 굳고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이 훈정이 어머니십니까? 내 딸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리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막말에 욕설까지 퍼본 그 사람이에요? 어머, 사돈어른 다 알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우리 은수를 힘들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테니 우리 상견례 날짜 잡도록 해요. 이 사람 정말 뻔뻔하네. 내 딸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만들어 놓고도 상견례를 하자고? 사돈어른,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수 탓도 있어요. 처음부터 호텔 대표님 딸이라고만 했더라면 제가 얼쑤 좋다 하면서 춤까지 추며 허락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돈어른, 오늘로써 모든 오해 풀고 화해합시다.
애들 다시 만나게 해주시죠. 은수야, 너 처음부터 비밀로 하길 참 잘했다. 네가 호텔 대표 딸이라고 말했다면 이 여자의 본성을 아주 늦게나마 알았을 거 아니냐. 아주 잘했다.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무시해버리자. 이보세요. 여기 사람이 많아서 내가 점잖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더러운 꼴 당하지 않으려면. 에이, 사돈어른, 그러지 말고 애들만이라도 만나게 해줍시다. 저요,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무서운 꼴 보실 겁니다. 분위기 파악하셨으면 발길을 돌리세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눈치 없이 저를 며느리 삼겠다는 허튼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들이 담소를 나누던 중 그 소란을 뚫고 단호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이 교수가 소속된 대학에는 앞으로 절대 후원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곳이 모범이 되는 분들이 모이는 자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 괴팍하고 무식하고 형편없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호기심과 경악이 섞인 눈빛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빠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후원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몇몇은 서로에게 저 대학은 후원해서 빼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까지 하며 저런 사람 있는 학교엔 후원 못하지 라고 말했죠. 순간 일이 커졌다는 걸 눈치챈 어머님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은수야, 내가 못된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설쳐서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돈, 아니 대표님,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대학의 후원만은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게 왜 사람 속을 박박 긋고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내 딸에게 준 모욕과 그 손찌검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라종이 치밀어 올라서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여긴 사람들이 많아서 손찌검은 참고 있었는데 오늘은 당신이 내 화를 더 부추겼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디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대학에 돌아가면 저 정말 큰일 납니다. 대표님,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 건져준다 생각하시고 이번만 넘어가 주세요. 어머님은 결혼 얘기는 감히 꺼내지도 못하고 오로지 대학교 후원금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며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습니다. 무릎은 이미 바닥에 닿아 있었고 치맛자락은 구겨져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도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곁눈질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은수야, 어떻게 할까? 대학교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 후원금은 취소하지 마세요. 후원자님들, 이미 정해진 건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님은 바닥에 조아렸던 머리를 번쩍 들더니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은수야, 고맙다. 아니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취소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제 경고에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바로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치듯 호텔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어머님 대학교 후원자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어머님을 해임시켰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한 짓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갑질을 많이 하고 선물 같은 걸 강제로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다른 대학교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완전히 은퇴를 했는지는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멋지고 성품 훌륭한 남편과 든든한 시댁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귀한 딸에도 낳아 정성껏 길렀습니다. 7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길게 풀지 않겠습니다.
딸애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공부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 치맛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은 아예 발길을 하지 않았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딸과 함께 다니며 성품 좋고 아이와 잘 맞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죠. 아이가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 마음을 먼저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어느 작은 빌라 1층 베란다에 공부방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현관문을 열어준 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화장실에 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선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인사를 건네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제가 이 공부방 선생님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교수님? 제 눈앞에 서 있던 공부방 선생님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순간 황당함에 말이 막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찌나 반가운 척을 하는지 제 손과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억지로 발걸음을 안으로 들이게 되었죠. 사무국장님, 아니 이제는 대표님이 되셨으려나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제 제가 대표입니다. 아빠는 은퇴하시고 쉬고 계시죠.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딸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방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교수님을 만나네요. 참 세상 좁네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마주치는 건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왜 공부방을... 에휴, 소문 들어서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잘못을 많이 저질렀죠. 아, 학생들한테 선물 강요하고 갑질이 심했다고 하던 그거 말씀이세요? 그거 다 지난 이야기예요. 대학교에서 잘리고 강사로 일하다가 변변치 못한 돈을 벌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겨우 월세로나마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대표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머님, 저희 공부방은 말이죠. 국어부터 수학, 영어, 역사, 도덕까지 전 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훌륭한 학생으로 거듭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학생은 왜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이미 다 수업 끝나고 갔어요. 저 학생은 집에 부모님이 늦게 오셔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학생이 툭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는 학생 저 하나잖아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무섭게 하고 엄마들한테 뭐 해달라고 해서 다 관둔 거잖아요. 나도 관두고 싶은데 엄마가 억지로 다니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나보다 수학도 못하잖아요. 얘가 어디서 끼어들어? 너 입 다물지 못해? 콱 그냥...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님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깊은 내리막을 타고 있었는지가 똑똑히 보였죠. 대충 알겠네요. 우리 딸에는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늙은이가 아들 도박비 갚느라 아직도 허리가 빠지도록 일하고 있어요. 도박이요? 훈정 씨가요? 네, 맞습니다. 그놈이 버는 돈은 족족 불법 도박에 쏟아부었고 결국 돈도 많이 잃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회사도 당연히 잘렸고요.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도 못해 장가도 못 가고 가진 건 빚뿐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 말씀은 그만하시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대표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학생이 딱 한 명뿐이라 월세가 몇 달째 밀렸어요. 보증금도 거의 다 까여서 이러다 여기서 쫓겨날 판입니다. 대표님은 주변에 인맥이 많으시잖아요. 제 공부방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 아이를 맡기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집 아이들까지 연결해달라고요? 이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황급히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대표님께 구질구질하게 빌겠습니까? 한심하긴. 이봐요.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남들한테 피해주고 원망받을 짓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무튼 나는 댁을 도와줄 마음도 없고 내 딸을 여기에 보낼 생각도 없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가 어째? 이 무식한 고졸 따위가 감히 교수를 가르치려고 들어?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야? 원래 본색 나오시네. 너같이 부모 잘 만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호텔리어로 살아서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뭘 알겠냐? 난 내 힘으로 혼자 대학 교수가 됐어. 그래서 어깨에 뽕을 가득 넣고 남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거군요. 이 무식한 것이 또... 너 일로 와봐. 오늘 내 손에 아작이 나는 꼴 한번 봐. 내가 예전처럼 가만히 맞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말이 짤래. 역시 못 배운 티를 벗지 못했군. 네 딸 앞에서 더러운 꼴 한번 당해봐라. 어머님이 저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꽉 닫히지 않았던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있던 학생의 엄마가 들어온 것이었죠. 상황을 보고 기겁을 하더니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현수 어머님 오셨어요. 현수는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분한테 뭘 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내가 소문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보면 볼수록 음침하고 사악한 사람 같아요. 우리 현수 오늘로 그만둘 테니까 환불해줘요.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소문과 됐으니까 환불 계좌 카톡으로 보낼 테니 오늘 안으로 입금하세요. 안 하면 바로 고소할 거예요. 현수야, 가자. 그렇게 하나 남은 학생마저 그만두고 퇴장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현관 앞에 풀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찰나 어머님이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폐지나 주우면서 살아야겠네. 아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이 꼴인지. 난 이만 갑니다. 오늘 당신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니 참 재밌네요. 앞으로 가끔 오늘을 떠올리면서 비웃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공부방을 벗어나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 동안 어머님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은 학생마저 그만둔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딸 앞에서 싸움이라도 벌어질까봐 걱정했지만 다행이었죠. 그 후로 저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딸의 엄마로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일의 폭을 넓혀 이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환우들이나 취약계층까지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착하고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이 사연에 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